빛의 이중성이라는 파트인데,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빛이 이제 입자다 라고 하는 거랑 이제 빛이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이제 계속 싸웠어. 계속 이제 싸웠는데, 일단 맨 처음에 나오게 이제 역사를 한번 훑으면 뉴턴이랑 하위 헌스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빛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이제 일어났는데, 일단 빛은 입자라고 주장한 건 뉴턴, 그 다음에 이제 빛은 파동이라고 주장한 거는 하위 헌스예요. 하위 헌스. 얘 우리 때는 호이겐스라고 배웠거든. 호이겐스, 하위 헌스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림자라던가 우리가 이제 빛이 비쳤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가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거든. 만약에 이제 빛이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진행하면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직진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걸로 이제 직진성을 얘기를 했고, 이제 반사하는 것도 입자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 하위헌스는 빛이 처음부터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파동이라고 하면 이 매질, 에테르라는 매질이 있어야 되거든.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제 가상의 매질을 이제 에테르라고 했고, 앞에서 했어. 에테르가 없다는 거 증명한 실험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라고 이제 있었거든요. 앞에 있었어요. 그 빛에 반사해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매질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반사랑 구조현상은 이제 파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거는 아마 안 나오긴 할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냐면, 그 각각의 파면이 새로운 파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만약에 이게 전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깔린 상황에서 내가 여기를 진동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동이 퍼져나가요. 그러면 이 매질의 한 점이 또 파원 역할을 해서 또 파동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를 또 연결하면 또 파면이 생기고, 얘네가 이제 파원 역할에서 또 파면 만들면 파원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고 생각한 게 하위 헌스야. 근데 여기는 솔직히 대신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겁나 이제 싸웠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파동이라고 하는 증거가 이제 발견이 됐어. 그래서 이거는 할 건데, 이 파동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파동의 간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동의 회절이거든. 일단 우리 간섭은 방학 때 한번 했었다. 간섭이 뭐지? 파동이 겹쳤을 때 이제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이 간섭 현상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리는 겹쳐지면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결파는 겹치면 크게 진동하고 하는 게 간섭. 근데 이건 입자면 간섭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준서도 입자고 선생님도 입자야. 우리가 간섭을 해서 진폭이 커진다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 엄청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간섭만큼은 파동만의 성질이고, 회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파동이 진행하다가 이 틈에서 휘어져서 진행하는 걸 회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입자라고 하는 거는 휘어진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문틈을 통과해서 이렇게 퍼져서 진행하는 거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이상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간섭을 하거나 이제 회절을 하거나 하면 얘는 파동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은 빛은 파장이 짧아서 이 간섭이나 회절 실험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그 간섭 실험으로 이분은 되게 유명해. 영의 이중수리 실험 있고, 참고로 영은 사람 성이다잉. 닥터 영이야. 외국 진짜예요. 뭐 이름이 트럼프인 사람들, 성이 트럼프인 사람도 있는데요. 그 외국인 중에 성이 다이아몬드인 사람도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제러미 다이아몬드 몰라? 그 정의는 무엇인가 뭐라고? 아이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넬은 이제 회절 실험. 그런데 프레넬은 잘 안 나오는데 영의 이중수리 실험은 되게 잘 나와. 그래서 이단이지 빛이 간섭이랑 회절한다라는 게 이제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 이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제 입자설에 의하면 이게 이제 물에서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빛의 속력이 물에서 이제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불을 뿜은 게, 여러분 나중에 물리를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물이라고 혹시라도 전공을 하시면 맥스웰 아저씨를 배우거든요. 커피가 아니에요. 이제 보통 물리과 2학년, 3학년 가면 전자기학을 배우거든. 그러면 이제 맥스웰 님이 만든 공식 4개가 있어요. 그럼 교수님들이 이제 그걸 아름답다고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맥스웰 씨가 전자기파의 속력을 공식으로 유도를 했는데, 이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이랑 같다는 걸 발견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전자기파는 이제 빛이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어쨌든 간에, 빛은 뭐다?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참고로 그 맥스웰은 전자기파를 예측하신 분인데, 그걸 이제 헤르츠가 또 실험으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빛이 파동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증거가 계속 나왔어. 됐니? 근데 이제 문제는 빛이 이제 파동이 아닌데? 라고 파동인 걸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이제 2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이게 오늘 드디어 나오는 광전 효과. 맨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광전 효과.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건 이제 물투에 나오는데 이제 컴퓨턴 효과라고 하는 이런 효과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현상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거를 지금 파동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현상을 이제 발견했는데 파동설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광전 효과를 맨 처음에 발견한 분은 이제 헤르츠 박사님인데, 이거를 지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게 누가 되냐면 또 아인슈타인이거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빛이 입자다 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설명을 하면 실험 결과가 딱딱딱딱 들어맞아서, 요새는 이렇게 표현해요. 빛은 입자 2의 성질도 있고 뭐의 성질도 있다. 파동의 성질도 있다. 그래서 이제 빛은 뭐다? 이중성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약간 현대물이라 가지고. 됐어? 그래서 오늘은 뭐만 할 거냐? 광전 효과만 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광전 효과야. 자, 그래서 이제 광전 효과는 일단 발견한 사람은 이제 헤르츠고요. 그래서 광전 효과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이게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데 신기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금속이 있어. 금속에 이제 뭐를 비출 거게? 빛을 비출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거든요. 요게 광전 효과예요. 되게 이상한 건데? 이상하지 않아? 이상한 거 못 느끼겠어? 여러분 철판에 형광등 비쳤는데 전자가 튀어나오는 게 말이 돼? 상상해봐. 선생님이 지금 금반지 꼈는데 여기다 이제 빛을 비치면 여기서 이제 전자가 뽕뽕뽕뽕 튀어나오는 거야. 됐어. 근데 이 현상이 광전 효과야. 오케이? 요 현상이 광전 효과. 그래서 어쨌든 금속에다가 빛을 비쳤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 요걸 이제 광전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실험장치로는 그렇게 돼. 그래서 실험장치로는 이걸 이제 회로에 연결을 해가지고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볼까. 그래서 이 빛을 쬐어서 이제 튀어나오는 요 전자는 우리가 다른 말로 광전자라고 한다. 미친 전자가 아니라 빛광자 써서 광전자야. 그래서 이거를 회로를 연결하면 실제로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 그 전류를 뭐라고 하냐면 그걸 이제 광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한 건데. 진짜 신기한 건데. 그래서 광전 효과도 어쨌든 핵심은 금속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올 것이다. 요게 광전 효과예요. 그래서 실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기 이제 295쪽에 위에 상단에 나와 있는데 그냥 내가 그릴게. 일단 여기 이제 직문관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다가 여기다 이제 금속을 놔. 여기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 공간이 있고, 여기에 이제 회로를 연결하는 거야. 이해갔니? 회로를 이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극차에 설치해야 돼. 자, 어디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전압계를 설치할 거예요. 전압계 아시죠? 여기 이제 전압계를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를 설치할 거냐면 전류계를 설치할 거야.
전압계 전류계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고민할 거 없어요. 공간이 있잖아요.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어요. 끊어져 있으니까. 이해 갔어? 끊어졌으니까 흐를 이유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여기서 전자가 뭔가 나오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 금속판에다가 뭐를 비출 거게? 빛을 비출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이쪽 금속판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요 전압에 서 전류가 흐르는 시스템인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핵심은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가 관건인 거다. 그래서 여기 쪽에 있는 전류계에서는 뭐를 측정할 거냐면 이 튀어나온 전자를 측정할 거예요. 그래서 전류계에서는 빛에 의해 튀어나오는 전자에 의해 생기는 전류를 측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전압계인데 여러분 그게 전기에 대한 기억이 아마 가물가물하실 거라 여러분 오래 물리 배우시는 거 되게 땡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셌는데, 자 일단 여러분 이게 전압은, 자 전압계는 여러분 원래 전압이라고 하는 거의 정확한 개념은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 전자한테 공급하는 에너지가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전지를 연결하면 전압을 걸어준다 라고 하는 거는 전자한테 뭐를 공급한다?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전압계는 뭐를 측정할 수 있냐면 그 저기에서 나오는 전자 있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자, 그러니까 저기서 튀어나오는, 왜 여기다 괄호를 주고 있냐? 저기서 튀어나오고 있는 광전자의 운동의 에너지를 이제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말씀드리면, 자 지금 빛을 안 비친 상황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냐면 회로가 뚫려 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제 빛을 비춰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회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래서 이 전자에 의해 흐르는 전류는 전류계에서 측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압계에서는 튀어나오는 전자의 뭐를 측정하는 거냐면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야. 여기까지 납득 갔어? 여기까지 됐어? 됐어? 어려우면 어디다 얘기해? 모르다 얘기해야 돼?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입자성의 증거입니까? 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파동의 에너지는 우리 앞에 파동이 조금 여러분 가물가물하겠지만 파동의 에너지는 두 가지에서 결정이 돼요. 첫 번째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진폭. 쉽게 설명한 건 이거야. 선생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큰 목소리로 부르면 배가 빨리 고프겠어? 천천히 고프겠어? 빨리 고프겠지. 에너지 많이 쓰니까. 내가 소리를 크게 낸다는 건 진폭이 크다는 얘기거든. 두 번째는 파동의 에너지는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이제 선생님 대화를 하는데 내가 서연아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서연아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뭐가 힘이 많이 들 것 같아? 고음 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고음을 낸다는 거는 진동수를 어떻게 한다는 거? 크게 한다는 거거든.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박수를 치는데 내가 박수를 이렇게 치면 진동수가 작을 거 아니야. 근데 박수를 이렇게 치면 진동수가 어떻게 되겠어? 진동수가 크겠지. 이건 내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과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를 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갔니? 그러니까 지진으로 하나만 더 비교하면, 지진의 진폭이 크면 크게 떨리겠지? 그럼 건물이 크게 부서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진동수가 크면 지진이 많이 오는 거겠죠? 그럼 건물이 많이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왜 광전 효과에서 얘기를 하냐면, 실은 이 전자는 원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자가 금속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거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전자가 금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에너지를 누가 공급하는 거냐면 빛이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하는 빛의 에너지가 크면 이 빛의 에너지가 전자한테 많이 전달되니까, 그러면 전자가 금속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가 커지는 거거든. 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빛의 파동성에 의하면 그러면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야 돼.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동에 있어서 빛의 진폭은 뭐를 결정하느냐? 진폭이 큰 빛은 강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의 세기가 센 거게? 빛의 세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니? 진폭이 큰 빛의 세기, 즉 뭐를 결정하는 거냐면 밝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동수, 이거 우리 에너지 중에서 했잖아. 빛의 진동수는 뭘 결정하지? 다이오드. 색을 결정하는 거지, 색. 그래서 그 빨초파 중에 가장 진동수가 큰 빛이 파란색. 그 다음에 진동수가 작은 빛이 초록색. 제일 작은 빛이 빨간색, 더 작으면 안 보이는 적외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진동수에 의해 결정이 돼. 에너지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파동설에 의했을 때 파동설에 의하면 광전자가 방출이 되려면, 그러니까 금속에서 광전자가 튀어나오려면 첫 번째 모의 세기가 세거나 빛의 세기가 세거나 혹은 두 번째 모의 진동수가 커야 한다. 빛의 진동수가 커야 광전자가 방출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빛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기 때문에 전자가 에너지를 전달을 많이 받아서 금속으로 이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험 결과를 하고 이제 실험을 했더니 이제 예상과는 어긋나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파동설에 의한 예상을 조금 설명하면 첫 번째. 자, 첫 번째는 파동설에 의한 현상을 설명. 첫 번째. 첫 번째는 진동수가 작은 빛. 그러니까 이제 빛의 진동수가 작은 빛을 비추었을 때, 자, 모의 세기가 증가를 시키면,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뭐가 방출되어야 한다? 광전자가 방출되어야 한다. 요게 첫 번째야. 그치만 이게 파동설에 의한 예시거든? 성립 안 함이야. 방출이 안 됐어. 오케이? 첫 번째. 진동수가 작은 빛이더라도 빛의 세기를 증가를 시킨, 빛의 에너지를 증가시킨 거라 광전자가 방출돼야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방출이 안 됐어. 이게 첫 번째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빛의 세기가 무슨 빛? 이제 빛의 세기가 이제 약한 빛.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제 뭐를 바꿀까? 진동수를 바꿨겠죠? 그래서 진동수를 바꿨어. 그랬더니 어떤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게 되면 이제 광전자가 이게 시간차로 방출되는 게 아니라 빛의 세기가 되게 약하더라도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은 광전자가 어떻게 방출되더라? 즉시 방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즉시 방출이에요. 빛의 세기가 되게 약한데 어느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면 이제 광전자가 이제 즉시 방출되더라는 거야. 이거는 결과야.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요 특정 진동수 이상이 이제 비쳤을 때 이때는 이제 광전자가 방출되는 상황에서 자, 모의 세기를 증가를 시키면 이제 빛의 세기를 증가를 시켰더니 자, 모의 수가 늘더라. 방출되는 광전자의 뭐가 늘더라. 숫자가 늘더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광전자가 방출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은 빛의 세기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게? 진동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파동설에 의하면 진동수가 약한 빛이라도 하더라도 진폭이 크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방출돼야 되는데 그게 다 어긋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파동설로 설명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게 파동 같은 경우에는 얘는 누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지진이 발생을 하는데 지진을 누적적으로 계속 방출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의 에너지가 누적이 되면서 언젠가는 건물이 부서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래서 진동수가 이제 작은 빛을 이제 어떻게 비쳤다? 오랫동안 비쳤어. 그럼 이제 파동의 에너지는 누적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오래 이제 비추게 돼도 이제 파동사용 광전자가 방출돼야 되지 않냐? 라고 했지만 절대 뭐하지 않았다. 절대 방출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치만 여기서 진동수를 살짝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 오케이. 여기서 이제 빛의 진동수를 했더니 그때는 또 광전자가 어떻게 방출되더라? 이제 즉시 방출이 됐고요. 참고로 이렇게 진동수를 또 크게 했더니 개수가 많이 방출된 거는 아니지만 이 진동수를 크게 했더니 이 광전자가 가지는 광전자의 무슨 에너지가 커지더라, 운동 에너지가 커지더라 라고 하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셨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해서 빛의 에너지가 진폭에 비례한다,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지만 방출되지 않네? 그러면 약간의 우리가 생각했던 이론의 오류가 있나 보다, 그렇게 이제 된 거거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이제 뭐냐면 이 금속에서 광전자가 방출됐을 때 가장 중요한 물리량은 뭐더라? 진동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저 특정 진동수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요게 이제 명칭이 나와요. 요거를 우리가 문턱 진동수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한계 진동수라고 하거든. 얘는 용어 되게 중요해. 혹시 찾아서 좀 있으면 좋잖아. 이제 문턱 진동수, 이제 한계 진동수,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금속에서 광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 진동수, 요거를 우리가 이제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고 하고요. 이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는 조심하실 건 뭐마다 다르다. 뭐마다 다르더라. 금속마다 달라. 그러니까 금속마다 전자를 되게 세게 붙잡는 금속이 있는 거고 약하게 붙잡는 이제 금속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문턱 진동수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금속마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나온 게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제가 2학년, 3학년 동안 제일 욕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싶어서 나온 게 아인슈타인.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아인슈타인은 진짜 천재야. 그래서 얘는 광양자설. 오펜하이머에서 왠지 찐따처럼 나오긴 했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학자가 아닌 거예요. 다 잘못 생각한 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사람이 26살에 논문 5개를 썼는데 그 중에 논문 하나가 광전효과에 관한 논문인데 이걸로 노벨상 받았어. 이걸로 노벨상 받았고 그게 26살. 여러분으로 치면 지금 뭐 뒤로부터 8년 뒤. 나 대학 때 배울 때 얼마나 들었겠냐. 대학 때 나랑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뭐. 자, 일단 여기 양자, 와디지 양자. 양자는 한국어로는 띄엄띄엄이란 뜻이에요. 진짠데? 입자가 아닙니다. 양자라고 하는 거는 불연속적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시세계의 개념인 건데 뭐 지금 우리는 거시세계니까 보이는 세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작은 세계로 들어가면 알갱이로 돼 있잖아. 알갱이는 연속적으로 존재해, 불연속적으로 존재해? 불연속적으로 존재해.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세계를 다루는 역학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막 이렇게 누가 양자 어쩌고저쩌고 하면 보지도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하면 겁나 작은 거예요. 그렇다고요. 자, 그래서 양자는 이제 불연속이다. 그래서 광량자설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이거야. 빛은 광자라고 하는 입자의 무슨 흐름이다. 불연속적인 흐름이다. 요게 광량자설이야. 참고로 그래서 입자로서의 빛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게? 광자라고 하고 미친놈이 아니고요. 얘는 영어로 포톤이에요. 포톤. 포톤. 그래서 빛이랑 관련된 모든 거는 다 포토 이렇게 들어있거든. 그래서 사진은 포토고, 사진 작가는 포토그래퍼고, 사진기는 카메라지. 그래서 이제 빛은 광자라고 하는 입자 이제 불연속적 흐름이다. 그래서 입자설이 튀어나온 거야. 여기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이제 광자의 그래서 에너지를 얘기했는데, 자, 광자 에너지 이거 이미 여러 번 했어. 이거 시험범위였어. 자, 뭐 곱하기 뭘까? 이거 이번에 시험에 했어. 정답 HF예요. HF.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광자의 에너지는 뭐에만 관련한다? 이게 핵심인 거야. 이해 갔어? 에너지, 그래서 광자 에너지는 진동수에만 비례한다? 라고 하는 게 핵심인 거야. 참고로 H는 플랑크 상수고, 이거 아마 진호는 외웠을 건데,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제곱 줄 세컨드예요. 됐어? 참고로 광자의 속력은 뭐의 속력과 똑같을까? 속력은 C입니다. C. 어떻게 계산하지?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제 외워야 돼. 파장과 진동.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쓰기도 해? 람다분의 HC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이 광자의 에너지는 뭐에만 관여한다? 진동수에만 관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자, 빛의 색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상관이 없어. 빛의 에너지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금속에 속 밖에 있는 전자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데, 세기를 세게 한다고 해서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게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한 거야. 여기서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갔니? 그래서 그래서 이 친구의 문턱 진동수 혹은 한계 진동수를 이제 F0라고 했을 때, 지금 만약에 이제 광자, 잠깐 광자를 그릴게요. 자, 광자, 그러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광자의 진동수 F가 뭐보다 크다면,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면, 어쨌든 전자가 금속에서 벗어나기 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가 방출되지만, 광전자가 이제 방출이 되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은 상황이면 뭐 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조건을 바꾸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 방출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가졌어요? 왜냐하면 빛 자체가 에너지가 어떻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래서 광자의 진동,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문턱 진동수 아래의 진동수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요거로 설명을 한 거야. 여기까지 갔니?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특정 진동수 이상의 빛에서 빛의 세기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빛의 세기가 증가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아까 전에 빛의 세기는 밝기라고 했잖아. 조명이 하나 있을 때 밝아, 두 개 있을 때 밝아, 세 개 있을 때 밝아? 하나보다 세 개 있을 때가 밝지 않겠어? 빛의 세기가 세다는 건 밝다는 거야? 빛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빛의 세기가 크다. 이 말인 즉슨 이꼴, 뭐가 많다? 광자에 뭐가 많은 거야? 개수가 많은 거야. 이게 되게 웃긴 게 1대1이거든요. 광자 한 개당 전자 몇 개 튀어나오게? 전자 한 개 튀어나와요. 그럼 광자 두 개 보내면? 2개 튀어나와요. 3개 보내면?
3개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지는 빛을 비췄었을 때 빛의 세기가 크다는 얘기는 광자가 그만큼 개수가 많다는 거니까 요렇게 했으면 튀어나왔을 때 뭐의 개수가 많냐? 아, 광전자의 개수가 많은 거야. 여기서 광자랑 광전자랑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회로에 연결되면 그만큼 도선의 전자가 많이 이동하는 것이니 뭐가 세질까? 이제 광전류의 세기가 세지겠죠? 그래서 전류의 개념은 여기서 측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 전자, 이 튀어나오는 광전자가 좀 빨리빨리 많이가 아니라 빨리 튀어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상황인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요 룸 안에서 10,000원이 있으면 탈출할 수 있다고 치자. 탈출할 수 있다고 치자. 근데 내가 9,000원이 있어. 탈출해 못해? 못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10,000원 받으면 문 앞에 쓰러져 있겠지. 탈출은 했는데 갈 수는 없지. 오케이? 근데 누가 나한테 10만 원 주면 99,000원 가지고 택시 타고 갈 수 있잖아. 그런 느낌인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 얘기가 나냐. 그래서 이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하려면 광자 자체에 뭐가 커야 돼? 에너지가 커야 돼. 그래서 만약에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춰주게 되면, 그러니까 진동수가 큰 빛 하나를 비춰주게 되면 에너지가 큰 전자 몇 개가 튀어나오는 거고 하나가 튀어나오는 거고, 문턱 진동수가 작지만 광자를 10개를 던져주면 광전자가 몇 개가 튀어나오는데 10개가 튀어나오긴 하는데 걔네는 그렇게 운동 에너지 크지는 않은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온다. 요렇게 해석해 줘야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 개념으로도 설명을 해요. 이게 그 에너지 우물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중에 양자역학 할 때도 조금 많이 나오는 건데 화학에서도 가끔 나오기는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에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해? 에너지 준위는 음수값을 가지잖아? 왜 음수값을 가지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음수값으로 에너지 준위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우물에 갇혀져 있는 걸로 보통 설명을 해. 자, 그럼 전자가 이 우물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가 많아야지. 그래서 이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게 누가 되는 거냐면 이제 빛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빛이 에너지가 되게 적게 공급받으면 얘가 튀어나오지 못하고 요 안에 머물러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이 에너지가 큰 광자를 비춰줘야 전자가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탈출하려면 이 언덕을 올라올 수만큼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 우리가 요 개념을 뭐라고 하느냐 체크할게. 요거를 일함수라고 그래요. 일함수. 그래서 일함수는 공식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함수는 식이 요렇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가 있죠? F0가 보이죠? 자, 이 F0를 뭐라고 한다 아까 얘를 문턱 진동수 혹은 무슨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고 하지. 그래서 일함수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금속에서 뭐 하기 위한? 튀어나온다라고 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 튀어나오기 위한 무슨 에너지? 최소 에너지가 이제 일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한, 광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 에너지를 이제 일함수라고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 일함수는 뭐보다 플랑크 상수보다 문턱 진동수인데, 아까 문턱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가 뭐마다 다르다 그랬지? 금속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만인즉슨 일함수도 뭐마다 다름? 금속마다 다른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금속마다 다른 거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광자의 에너지가 일함수보다 작으면 절대 튀어나온다, 절대 못 튀어나온다? 절대 못 튀어나와요. 아시겠죠?
절대 못 튀어나온다. 그래서 광자 에너지가 최소한 2람수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러면 숫자로 이제 정리를 하면 만약에 예를 들면 2람수가 1000줄인데 광자가 주는 에너지가 1500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500줄에서 얼마 쓰겠어? 1000줄 탈출하는 데 쓰고 500줄은 여기서 도망가는 데 쓰겠지?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만큼이 에너지와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전자의 뭐로 전환이 되는 거게?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문자로 표현할게. 자, 우리 광자 에너지를 어떻게 쓸 수 있지? 자, 광자 에너지는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HF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럼 탈출하기 위한 에너지는 뭐라고 쓸 수 있지? HF0로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 2분의 1 mv제곱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자의 에너지 중에 일부는 뭐 하는데 쓰고 탈출하는 데 쓰고 일부는 무슨 에너지로 전환된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근데 문제는 열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식을 조금 바꿔서 그래서 전자가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광전자인데 전자가 가지는 이제 최대 운동 에너지는 왜 최대자를 쓰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에너지로도 전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서 어디 빼는 값? 누구 에너지에서? 광자의 에너지에서 빼기 무엇을 빼시면 된다? 이람수를 빼시는 만큼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쁘게 문자로 쓰면, 자, 전자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운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 2분의 1 mv제곱. 됐어? 그 다음에 광자 에너지는 어떻게 쓸 수 있어? 광자 에너지는 hf. 그 다음에 빼기 뭐? 이람수 w. 식 고치면? 식 바꾸면? hf 마이너스 어떻게? hf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광자가 공급하는 에너지가 크면 탈출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 그러면 지금 광자 선이 몇 개만 보냈지? 한 개만 보냈지? 자, 그럼 여기서 전자 몇 개밖에 탈출 안 돼? 한 개밖에 탈출 못 하는 거야. 그럼 전자를 많이 탈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광자를 많이 보내야 돼. 그 뭐의 세기가 큰 효과? 빛의 세기가 큰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광자를 많이 보내야 드디어 누구도 탈출할 수 있다? 얘도 탈출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녀석은 1200줄이고 이 녀석은 1500줄이라고 치자.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 친구가 그럼 운동 에너지가 200줄이면 이 친구는 얼마가 되겠어? 500줄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제일 중요한 물리량은 바로 뭐다? 빛의 진동수. 즉, 뭐의 양? 빛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파동에 의하면, 그 파동설에 의하면 파동의 에너지는 실은 진폭에도 비례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는 무슨 효과를 설명할 수가 없다? 광전 효과를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는 개념 한번 잘 잡으면 헷갈리긴 해도 엄청 어렵진 않거든? 근데 글이 너무 많지 않아요? 글이 너무 많지만 이제 요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실험의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책 잠깐 보자. 294쪽. 자, 294쪽에 검전기 좀 잠깐 보자. 야, 너네 검전기 기억해? 그치? 검전기 기억 못하지? 자, 검전기 혹시 언제 했는지 알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그래서 하려고요. 검전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거든요? 검전기 진짜 허접하게 생겼는데. 자, 검전기는 전기를 검사하는 기구를 검전기라. 그래서 얘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정전기 유도 기억하지 모르겠네. 자, 간단하게 이렇게 간다. 자, 이게 도체야, 도체. 전류가 흐르는 친구. 자, 여러분, 여기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대충은 기억은 하네. 전자가 어디로 쏠려?
전자가 왼쪽으로 끌려와요, 전기력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이제 플러스가 돼서 전하가 나눠지는데 이걸 정전기 유도라고 한다.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하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아보는 거를 이렇게 검전기라고 해.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가 금속판. 어이씨, 얘 그리기 진짜 싫어하는데. 옛날에 중딩 잠깐 가르칠 때 검전기 진짜 귀찮았어. 이거 은근 어렵잖아. 아닌가? 그 다음에 여기가 금속 막대. 그 다음에 여기가 금속 박인데, 옛날에 이거 보셨을지 모르는데, 이 금속 박이, 여러분 혹시 껌 씹어봤니? 껌 씹으면 이렇게 은박지가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 박이 되게 기름없이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아, 진짠데? 아, 진짜 이렇게 쳐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쳐져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다 물체를 가까이 했는데 변화가 없네? 어떻게 될까? 그냥 얘는 전하를 띠지 않은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얘가 플러스를 전하를 띠는 친구라고 생각해보자. 자, 전자가 이동하거든. 위에서 아래로 가, 아래에서 위로 가. 아래에서 위로 가. 그러면 전자가 위쪽으로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전자. 그럼 여기 무슨 전하가 되지? 플러스 전하가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쫙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실험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벌려진 검전기를 쓰기도 하고 벌려지지 않은 검전기를 쓰기도 하거든. 근데 이제 벌려지지 않은 검전기를 이제 예시를 들게. 자, 이 친구는 판이고요. 자, 한국어 쓰기 싫어서. 자, 징크 뭐야, 징크? 아, 아이언 똑똑하구만. 그래서 얘를 검전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이게 둘 다 이렇게 오므라져 있었어. 아이씨, 이게 왜 이래. 자, 이렇게 오므라져 있었어. 자, 그래서 내가 한쪽에는 자외선을 비추고 한쪽에는 가시광선을 비추는 거야. 그랬더니 한쪽은 벌어졌고 한쪽은 안 벌어졌어. 잘 생각해봐. 자, 얘는 벌어졌고 얘는 그대로야. 자, 자외선을 비춘 건 어느 거일까? 정답. 자, 왼쪽.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외선, 여기 그냥 형광등이라 쓸게요. 형광등은 가시광선이긴 한데 자외선을 비쳤을 때 이 금속판에서 뭐가 튀어나가 버린 거지? 전자가 튀어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검전기 자체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자, 무슨 전하로 대전이 돼버릴까? 전자를 잃으면 무슨 전하냐? 플러스 전하지? 플러스 전하.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돼서 벌어진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그러면 얘는 왜 변화가 없었을까?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아이언. 자, 아이언의 한계 진동수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을까? 뭐의 진동수보다는 크고 가시광선의 진동수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은 거? 자외선보다는 작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할게요. 자, 이미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랬더니 자, 이쪽에는 자외선을 비출게요. 아, 꼬지 말아야지. 자, 여기는 또 뭐를 비출게요? 형광등을 비출게요. 자, 그러면 형광등은 보나마나 아무 일 없었을 겁니다. 자, 근데 자, 얘가 오므라들었어요. 요렇게. 자, 그러면 이 검전기는 맨 처음에 무슨 전하로 대전돼 있었을까? 그렇지, 음전하지.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뭐가 튀어나가는 건 기정사실?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 그래서 원래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자가 줄어들면서 전기를 줄여서 오므라드는 거야. 웃긴 건 검전기가 플러스로 대전돼 있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게? 검전기가 플러스야.
근데 플러스야. 플러스는 뭘 움직이진 않지만 이gang 상황에서 광전 효과 일어나면 전자가 더 없어지잖아요. 그럼 더 많이 플러스가 되니까 더 벌어져. 오케이?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실험에서의 핵심은 이 금속판에 빛을 비추면 누가 튀어나갈 수 있다?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이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하고, 이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빛의 뭐가 커야 되더라? 진동수가 커야 되더라. 그게 핵심인 거야. 여기는 용어 정리를 되게 잘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295쪽. 그래서 거기 광전효과 실험장치 한 번만 더 볼게. 그래서 이 광전효과 실험장치를 잠깐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음극이랑 양극이랑, 왜 음극 양극이냐면 마이너스극 연결돼 있고 플러스극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원래 지금 여기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전류가 안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려면 음극에서 양극 쪽으로 누가 튀어나와야 돼?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전자가 그래서 전자가 튀어나오려면 여기다 뭐를 비춰줘야 돼?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면 여기 지금 이건 전자. 아, 참고로 전류는 방향 어느 쪽? 전류는 항상 여러분 전자와 반대 방향. 그래서 이 전류계에서 전류를 측정하는데 이 광전자에 의한 전류를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를 해놔. 여기서는 뭐를 측정? 광전류를 측정을 하는데 이 광전류는 기억하세요. 광전류는 뭐에 관련이 있다? 빛의 진동수, 빛의 세기. 이거는 빛의 뭐와 관련돼 있다? 세기와 관련된 거예요. 세기.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걸요? 광전류는 빛의 세기. 왜냐하면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빛이 세다라고 하는 건 저 금속에 부딪히는 뭐가 많다는 뜻? 광자의 숫자가 많다는 뜻이야. 광자 한 개당 광전자 몇 개? 한 개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 금속의 문턱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춰 썼을 때 광자의 숫자가 많으면 튀어나오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광전류가 세게 측정되는 거지. 그래서 광자의 숫자가 많아서 결국은 뭐의 개수가 많다? 광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광전류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빛의 세기를 알 수 있는 거야. 거기까지 되었는가? 요거는 체크해 두시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전압계. 자, 어디 갔나? 자, 전압계로는 뭘 측정하느냐? 이거는 지금 전자의 지금 음극과 양극 사이의 전압을 측정하는 건데, 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자에 공급하는 에너지를 전압이라고 하거든요. 즉, 이 말인 즉슨, 전압이 세다라는 뜻은 결국은 여기 튀어나오는 뭐의 에너지가 세다? 전자의 무슨 에너지가 크다?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 개수와 상관없습니다.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결정하는 거는 자, 무슨 값? 무슨 값? 누구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인데요. 손에 비례 표시 안 할 거예요. 정비례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따가. 그러니까 1차 함수라서 그러니까 증가 관계는 맞는데 정비례는 아니다.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뭐가 크더라? 운동 에너지가 큰데 광자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는 뭐와는 상관이 없고 진폭과는 상관이 없고 순수하게 뭐와 관련이 있더라? 뭐와 관련이 있더라? 진동수에 관련이 있더라야. 그래서 광자 H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뭐 계산? 진동수를 계산. 그래서 결국은 전압에서는 이제 전제 운동 에너지를 측정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는 빛의 세기야, 빛의 에너지야? 빛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빛의 세기가 약하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숫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데 숫자가 적은 거고요.
만약에 문턱 진동수보다 살짝 큰 빛을 비췄어. 근데 빛의 세기가 세다면 이 튀어나온 전자 하나하나의 에너지는 작지만 대신에 광전자의 개수가 어떻게 된다? 많아진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니? 그래서 결국은 광전 효과의 이제 발생 여부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여부는 결국은 광자 에너지에 관련이 있어서 저기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무슨 운동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건 이제 식 외워야 돼. 식 표시해놔. 자, 최대 운동 에너지는 결국은 어디에서 어디를 뺀 것이다? 탈출하기 위해 공급한 누구의 에너지에서? 광자의 에너지에서 금속 하나에서 가지는 탈출하기 위한 최소 에너지 뭐를 뺀 값? 이람수를 뺀 값. 식 이건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어떻게 계산해? 전자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참고로 여기서 m은 전자. 지야 혹시 까먹었을까봐. v는 얘는 전자 속력. 근데 얘는 전자. 자, 그 다음에 광자 에너지 어떻게 써? hf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 자, 그 다음에 빼기 이람수는 w로도 쓰지만 어떻게 또 써? hf-hf0. 자, 여기서 f0를 무슨 진동수? 한계 진동수 혹은 문턱 진동수. 그래서 어쨌든 광전자가 방출되려면 최소 한계 진동수보다는 큰 진동수를 가지는 뭐를 비춰야 된다? 이제 진동수를 비춰야 된다. 빛을 비춰야 된다. 거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296쪽. 자, 그래서 296쪽 넘겨보시면 세로축은 주어가 없냐? 전자의 무슨 에너지? 이거는 지금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됐어?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누구의 진동수? 빛의 진동수.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는 방출이 안 되다가 지금 F0라고 하는 빛을 비추자마자 전자가 방출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요거를 무슨 진동수라고 한다? 한계 진동수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요렇게 이제 비례곡선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F라는 이제 빛을 비췄어. 자, F라는 이제 빛을 비췄어. 자, 그러면 요만큼이 무슨 에너지에 해당?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도 연장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분명히 빛을 비췄는데 탈출하기 위한 에너지가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이람수가 되는 거야. 이람수. 자, 이람수.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더한 값. 자, 그러면 여기서 더한 값. 요 친구와 요 친구 더한 값은 뭐가 되는 거게? 이거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다가 이람수 더한 값이니까 누구의 에너지? 빛 혹은 광자의 에너지가 되겠죠? HF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값이 HF입니다. 가로가 뭐에 해당하죠? 가로가 진동수에 해당하죠? 자, 가로가 진동수, 세로가 HF. X변화량분의 Y변화량 하면 뭐가 나와? 기울기가 나오지? 자, 그래서 기울기가 무슨 상수? 프랑크 상수인 거야. 이해 갔어?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가 A 금속의 그래프라고 칠게. 자, 요 그래프가 금속 A의 그래프야. 자, 그러면 금속 B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저기다 그릴 거거든요. 자, 금속 B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어떻게 그려야 될까? 여기다 연장해서 그릴 건데 어떻게 그려야 될까? 자, 금속 B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조금 썼으니까 자,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뭐가 똑같게 그려진다? 기울기가 똑같게 그려지지. 왜? 기울기는 뭐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이기 때문에. 자, 플랑크 상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는 누가 더 커? 한계 진동수는 지금 A가
B보다 크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요 X 칠한 부분의 진동수만큼 비추면 비금속에서는 광전자가 방출될까 안 될까? 다시 요 해당하는 진동수의 빛을 비춰주면 비금속은 광전자가 방출될까 안 될까? 광전자가 방출이 돼요. 왜냐하면 한 개 진동수보다 크니까. 근데 A 금속은 방출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한 개 진동수보다 작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한 개 진동수가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람수도 뭐가 뭐보다 크다는 얘기야?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겠지? 자, 그러면 똑같은 진동수의 빛을 비췄을 때 전자의 속력은 A가 빠르겠어요? B가 빠르겠어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보다 뭐가 더 크겠어요? B가 더 크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요 진동수의 빛을 비춰주면 A 같은 경우에는 이람수가 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작지만 B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작기 때문에? B 같은 경우에는 이람수가 작아서 지금 보면은 보시다시피 운동 에너지가 더 뭐한 걸 볼 수 있다? 큰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히 기억해야 되실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금속의 빛을 비췄을 때 전자가 방출되는데 그 전자가 방출되는지 방출되지 않는지 여부는 비춰주는 뭐의 에너지가 중요하다? 빛의 에너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진동수가 중요한 값이야. 그 다음에 일단 광전 효과가 일어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전자가 몇 개가 방출되느냐는 그 다음부터 결정하는 건 빛의 뭐가 결정한다? 빛의 세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계속 강조드리냐면 이것이 엄청 헷갈려요. 표에서 나오면 엄청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그 이제 다시 앞으로 선으로 돌아서 그럼 빛은 입자야 파동이야? 결국은 둘 다 맞음인 거예요. 결국은 둘 다 맞음.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맞는데 우리가 이 둘 다 맞다라는 거를 나중에 빛의 무슨 성이라고 한다? 빛의 이제 이중성. 그래서 빛은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뭐의 성질도 가진다. 파동의 성질도 가지는데 여기서 조심할 건 이 입자의 성질이랑 파동의 성질은 어떻게 나타나지는 않음?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동시에 확인할 수는 없고 너 입자니? 라고 확인하면 나 입자야 이렇게 되는 거고 너 파동이야? 라고 얘기하면 지가 또 뭐라고 하는 거래? 파동 성질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빛의 이중성에서 얘가 이제 입자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효과? 증거라고 써야겠다. 미안. 입자라고 하는 거의 증거는 첫 번째 지금 한 거 무슨 효과? 광전 효과. 그래서 아까도 계속 눈을 설명했지만 파동설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게 함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아니야, 책에 있는 대로 쓸게요. 콤프톤. 콤프톤 효과라고도 하고 콤프톤 산란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은 물투에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골 때려요. 뭐냐면 전자의 X선 비춰주면 전자가 운동량이 변해서 나가는 거가 콤프톤 효과야. 여러분 이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X선을 비춘다고 전자가 튀어나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네 당구 쳐봤어? 당구 쳐봤어? 당구 쳐보면 그러니까 이게 볼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어디를 치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되게 골 때리는 게 얘가 전자야. X선을 쬐는데 어떻게 X선을 쬐느냐에 따라서 얘가 경로가 바뀌어. 그래서 만약에 X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비춰주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가. X선은 이쪽으로 튀어나가고. 근데 되게 신기한 거야. 빛을 비췄을 때 전자가 튀어나갔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래 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물투에 나오는 이제 증거. 요게 그래서 이제 빛의 이중성. 그래서 입자성에 관한 거고. 그래서 요 광전 효과를 이용한 얘가 이제 조금 쉬었다가, 그러니까 조금 문제풀이 쉬었다가 할 건데 광다이오드. 그래서 이제 CCD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할 거고요. 그거 하면 광전 효과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파동으로서의 증거는 무엇과 무엇을 한다. 간섭을 하고 회절을 하는데 회절은 오늘은 자세히 안 할 거야.
간섭은 우리 파동 때 하긴 했는데 기억 따위 나진 않겠지만 빛이 간섭하면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든요. 그게 이제 간섭 해가지고 어쨌든 두 가지 성질은 한꺼번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가 이제 핵심이야.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광전효과 이용은 일단 광다이오드를 먼저 해요. 그래서 광다이오드를 이용한 CCD. 그래서 이제 CCD 얘기를 할 건데, 자, 보자. 광다이오드는 기억할란가 모르겠네. 이게 이번에 LED가 주 시험 범위잖아. 자, 광다이오드는 일단 얘도 P형 반도체랑 뭐를 접합한 거? N형 반도체를 이제 접합한 게 이제 광다이오드고, 이 친구는 빛 에너지를 뭐로 바꾸는 녀석이다.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소자가 광다이오드예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이제 바꿔주는 게 이제 광다이오드.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항상 그림이 이렇게 그리지만 P형 반도체에도 원자가띠 전도띠 있고 N형 반도체에도 원자가띠랑 전도띠가 있어. 근데 전도띠가 띠 간격이 더 에너지 준위가 이제 높은데 여기 이제 빛을 비춰주면 이게 전자가 어쨌든 간에 에너지를 받아서 짙은 상태가 되는데 이게 일종의 광전 효과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에너지 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튀어오른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P형 반도체의 이제 원자가띠에는 양공 생기고 P형 반도체의 전도띠에는 전자가 쌍이 생겨요. 에너지 준위가 커지면서. N형 반도체도 N형 전도체의 원자가띠에는 양공, 전도띠에는 전자 이렇게 쌍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양공이랑 그 다음에 전자가 쌍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접합면 부근에서 이 전자랑 양공 사이에 전기장,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 단계는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자가 인력받아서 N형 반도체에 쏠리고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쏠려요. 됐어? 그래서 실제로 요게 전극, 그래서 N형 반도체에 이제 전극에 전자가 몰리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양공이 몰리는 상황.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면 이게 전자랑 양공이 분리된 상태가 있다가 여기에다가 뭐를 흘려보내는 거게? 외부 도선을 연결하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길이 생기니까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전자가 이동을 해. 어느 쪽으로? P형 반도체 쪽으로. 그러면은 이게 무슨 극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전자랑 전류는 무슨 방향이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광전 효과가 되는 거야. 왜? 전자가 에너지 받아서 튀어나갔으니까.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이 광전 효과, 광다이오드 이용한 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얘는 전지 역할 했잖아요. 무슨 전지? 태양 전지.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비쳤을 때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센서 역할을 할 수 있지. 뭐? 광센서. 그래서 이 광센서를 늘려놓은 게 바로 뭐냐? CCD야. 그래서 이제 CCD. 그래서 이제 전화결합소자. 자, 그래서 297쪽에 이제 CCD를 가는데, 이제 CCD는 얘가 한국어로는 전하, 차지, 결합, 커플드 디바이스예요. 소자. 그래서 전화결합소자 CCD예요. 말 그대로 진짜 차지 커플드 디바이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CCD는 별건 아니고 요 광다이오드를 배열해 놓은 거야. 이해 갔니? 그래서 광다이오드 이제 배열할 수 일종의 광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CCD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빛의 색이 기억하시죠? 빛이 세면 뭐가 많다라고 했다? 광자가 많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빛의 세기가 세면 광자가 많아. 그러면은 광자가 한 개 부딪히는 것보단 두 개보단 100개 부딪히는 경우가 전자가 많이 생기겠지. 광전자가 많이 생기겠지.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지면 광전 효과를 배출되는
광전자의 수가 늘어나는 거를 이용해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를 이제 CCD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빛이 세면 무슨 색이게? 흰색입니다. 어두우면 검은색이에요. 애중간하면 회색이에요. 회색.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장치고, 대신에 그러니까 빛의 밝기, 그러니까 뭐를 측정하는 장치가 되냐면 명암을 측정하는 거야. 이해 갔어? 명암, 흑백. 그래서 CCD만 배열하면 흑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그래서 얘는 그래서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라는 게 핵심이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흑백으로 보고 싶진 않잖아. 칼라를 하려면 어떻게 되게? 필터가 있어야 돼. 칼라라면 색빛, 그게 필터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 잠깐 보면은 297쪽에 거기 CCD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 297쪽. 얘는 못 그리겠다. 그릴 수 없어. 뿅뿅뿅. 와, 예전에는 디지털 카메라 따로 들고 다녔는데. 아, 근데 요새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디지털 카메라 남아 있는데, 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카메라에서 렌즈에서 빛이 모아. 그러면 이제 여기 광 센서가 배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결합 소자가 있는데, 근데 CCD는 광다이오드 이제 배치를 한 거고, 빛의 세기에 따라 이제 전자가 많이 이제 방출된 건데, 이렇게 되면 흑백 정보만 결합할 수 있으니까 위에 뭐가 있게? 위에 색 필터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핵심은 CCD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밝기만 할 수 있고, 이제 색 필터에서 무슨 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색을 인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빛의 선원색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 필터도 색깔 3개가 한 쌍이야. 뭐뭐뭐게? RGB야. 3개가 한 쌍. 그래서 또 그리네. 아, 이게 은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색 필터. 그래서 빨간색이랑 그다음 여기가 초록색이랑 파란색. 자, 그러면 빨간빛, 초록빛 들어오면 뭐로 인식? 노란색인 거고, 초록색, 파란색이면 청록색인 거고, 빨간색, 파란색이면 자홍색인 거고, 다 들어오면 무슨 색? 흰색으로 인지하는 거지. 참고로 이게 3개가, 그래서 얘도 화소 하나거든요. 이거 색필터도 저 광달이랑 저 색필터랑 커야지 좋은 광센서겠어? 작아야지 좋은 광센서겠어? 작아야지 좋은 광센서야. 왜냐면 많이 배치해야지.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핸드폰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카메라잖아. 여기 부분에 CCD가 있는 거야. 오케이? 네. 내년 1월에 바꿀 거야, 17로. 사양 비교해봤더니 16 산 사람 너무 손해볼 것 같아. 너무 업그레이드를 해놔서. 내년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될 거야. 아니, 진짠데? 그 친구가 해놓은 얘기 하다가, 내 친구 중에 플립 5 쓰는 애가 있어가지고, 자기 내년에 우쭈라로 바꿀 거라고 해서 사양을 비교했더니, 플립은 카메라가 0 아니더라고. 와, 이거 너무 심하던데? 그래서, 야, 빨리 바꿔라. 어쨌든, 이제 그러고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중간부에 보시면, 자, 어쨌든 얘는 광다이오드인데 광전 효과 때문에 전자가 발생하는데 주치세요. 발생하는 전하의 양을 전기 신호로 바꾼다. 자, 무슨 뜻이냐면 빛의 세기가 세면 전자가 많이 방출된다 그랬지? 그게 전하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빛의 세기가 세면 전자가 많이 방출되는 그런 현상인데, 여기서 이제 전자가 지금 여기서 이제 전자이동 잠깐 보면, 지금 이쪽에 지금 이제 빛을 받아서 방출된 전자가 지금 여기서 몇 개가 그려져 있는데 4개가 그려져 있죠. 만약에 이게 6개면 더 밝은 거고요. 2개면 되게 어떤 거게?
되게 어두운 거야. 그래서 이 전자를 실은 나중에 전화량 측정 장치로 옮겨줘야 전자 개수가 몇 개인지 세가지고 아 밝기가 이렇구나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자를 옮겨주려고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지금 두 번째 전극에만 플러스 전압 걸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세 번째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자 옮겨가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여기를 끄고 세 번째 거만 켜는 거야. 여기 전자 4개 쏠리는 거 있죠? 차근차근씩 전압을 이렇게 바꿔주면서 어쨌든 전자를 이제 이동을 시켜주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자의 개수가 많을수록 얘를 우리가 전자의 개수는 전하량이라고 하지. 이 말일수록 이게 전자의 개수가 많이 생긴 이유가 뭐의 세기가 세서? 빛의 세기가 세서이기 때문에 결국은 CCD 자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빛의 뭐만 측정하는 장치? 세기만 측정하는 장치고요. 그래서 이제 색깔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기 밑에 색 필터 나와 있지만 색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를 쓴다? 색 필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광다이오드 쓰는 거고 빛 신호를 무슨 신호로 바꾼다? 전기 신호로 바꾼다. 그래서 광전 효과의 예시하면 이 친구인데 이거는 곧 뭐의 예시이기도 하냐면 빛의 무슨 성의 예시다. 입자성의 예시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되게 많이 쓴다. 그래서 CCD는 밑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그러니까 CCD가 없을 때는 뭘 썼게? 필름 쓴 거야. 필름 카메라 본 적 있어? 없어? 아 그래? 폴라로이드는? 폴라로이드를 찍으면 예뻐 보여요. 흐릿해서. 아 진짜예요. 근데 나도 집에 있는데 요새 안 갖고 다녀. 귀찮아.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그걸 샀어. 그 사진에 있는 그 뭐지? 핸드폰 사진을 폴라로이드에 옮겨주는 또 그것도 있어. 그래서 그것도 샀어. 근데 좀 안 써.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우주 천체 망원경, 그 다음에 CCTV, 차량용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내시경 화면 스캐너. 그러니까 빛을 측정하는 모든 장치에는 뭐가 다 들어있다? CCD가 들어있다. 별거 없지? 끝이야. 이게 끝. 자, 그래서 이제 298쪽. 아니야, 298쪽 하기 전에 거기 299쪽 거기 전화 결합 소자 조금 같이 볼게. 같이 하고 298로 간다. 자, 298 가시면 자, 자료 2 전화 결합 소자하고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일단 말씀드리지만 전화 결합 소자는 별거 아니고 광다이오드를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카메라 나와 있고 옆에 광다이오드 나와 있고 지금 금속 전구 이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요 그림 자체는 빛을 비쳤을 때 그 각각의 반도체에서 전자랑 양공이 나눠진 다음에 전기력에 의해서 전자가 N형 반도체 밑에 전구로 옮겨지는 거를 이제 나타낸 그림이야. 어쨌든 1번. 자, CCD에 화소를 비추면 전자 양공이 생기는 것과 관련된 것처럼 빛을 비추면 전자가 발생하는 원리와 관련 있는 현상 4개자. 광전 효과. 그래서 이게 나중에 더 나가면 광합성 있죠. 광합성도 일종의 광전 효과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중요해. CCD의 화소에서 발생해서 전극 아래에 저장되는 전자의 개수를 좌우하는 요인을 써라. 빛의 세기, 진동수 아닌 거 조심. 자, CCD의 각 화소는 일종의 광다이오드다. 맞아요. 그래서 광다이오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빛 신호를 더 세심하게 이제 측정할 수 있겠죠. 자, 2번 CCD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바꾼다.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CCD는 빛의 파동성이 아니야. 광전 효과니까 무슨 성? 입자성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CCD의 각 화소에 도달한 빛의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자를 어디로 이동시켜야 된다? 전하량 측정 장치 이동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전자가 많으면 아 빛이 세구나 밝구나 이렇게 되고 자 5번에 CCD 이거 중요해. 빛의 세기와 색을 모두 측정할 수 있다? X야. 색은 측정 못해. 그래서 색 측정하려고 깔아놓는 거 세 글자? 색 필터. 자 CCD의 면적이 같을 때 화소의 크기가 커야 좋을까 작아야 좋을까? 작아야지 더 많은 센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고화질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다. 요건 그렇게 어렵진 않지? 자, 그래서 이제 왼쪽 페이지 298쪽 요거 조금 풀려야겠다. 자, 그래서 1번 자,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출 때 광선자가 방출되는 현상 무슨 효과? 광전 효과.
자, 그래서 2번 되게 중요하죠. 광전자의 방출 여부는 빛에서 세기 진동수. 진동수.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기 위한 최소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 혹은 문턱 진동수. 자, 그 다음에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 빛의 진동수. 진동수.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에너지는 에너지에서 결정되는 거고, 그거는 에너지를 결정하는 진동수니까. 자, 광전자의 개수, 빛의 세기. 여기서 세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세다, 광자가 많다, 광자 하나당 광전자 하나니까 튀어나온 광전자 개수 같다. 그렇게 정리 내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빛은 불연속적인 입자인 광자의 흐름이다. 광자가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를 우리가 두 글자로 양자. 그래서 무슨 설? 광양자설. 자, 그래서 광자 하나가 가지는 에너지는, 자, 이거는 그 에너지 준이랑 식 똑같아. HF고, HF, H는 플랑크 상수. 자, 그 다음에 7번. 파동 입자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빛의 이중성. 동시에 나타나진 않고요. 파동성을 확인할 때는 파동성, 입자를 확인하고 있을 때 입자성이 확인이 돼요. 자, 그래서 8번. 간섭과 해절은 뭐의 증거? 파동성의 증거야. 간섭, 해절. 이거는 계속 귀 아프게 얘기할 거야. 광전 효과는 뭐의 증거? 입자성.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입자성을 이용한 장치가 전화 결합 소자. 그래서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 됐어?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할게. 자, 그래서 1번. 자, 빛의 연구와 관련 있는 역사적 사건. 자, 일단 입자설을 주장한 건 뉴턴이 맞아요. 그 다음에 파동을 최초로 주장한 건 하위 헌스가 맞아요. 근데 이 당시 뉴턴이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뉴턴도 주식 투자에 실패했으니까 똑똑하다고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 진짜예요. 근데 그 반면에 누구는 되게 잘했다 그랬는데 패러데이였나 헨리 해성 발견한 그 사람이었나. 그때 뉴턴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페이퍼 컴퍼니 이런 데다가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했다던데. 그래서 요새 주식하는 사람들 좀 신날 것 같긴 해. 많이 올라가지고. 아, 이번에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 꽤 있대. 난 아니야. 난 주식하지 않아. 자, 자, 그 다음에 영씨. 영은 너무 중요한 남자야. 영은 간섭 실험하신 분이에요. 간섭 실험. 간섭이면 입자 파동. 파동. 그 다음에 광전 효과는 파동설로 설명이 불가능해서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론을 내세운 거예요. OOXX. 자, 2번 검전기. 근데 요새 검전기 편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시킨 검전기를 비췄던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 방출되게 하려면 빛에 무엇을 키우셔라? 진동수를 키우셔라. 이래야 광전자가 금속판에서 방출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빛은 광자라는 불연속된 에너지 흐름이다. 이거를 주장하는 이론의 이름이 광양자설. 그 다음에 과학자 이름이 아니지. 성이지. 과학자의 이름은 아인슈타인. 알버트인가? 자, 그 다음에 4번. 광전효과 실험에서 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 진동수. 한계 진동수 혹은 문턱 진동수. 난 근데 문턱 진동수가 더 좋아. 자, 그 다음에 5번. 빛의 본성에 대한 성질 설명. 자, 빛은 파동과 입자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파동의 성질, 어떤 경우에 입자의 성질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 아까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3번 조심할 거.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조심할 게 있는데 6번에 3번 먼저 볼게. 자, 파동과 입자성으로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현상 두 가지가 있어. 뭐랑 뭘 것 같아? 반사랑 굴절.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 반사해 안 해? 우리 반사합니다. 트램펄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굴절해 안 해? 굴절합니다. 여러분 다이빙 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빙해서 물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몸이 꺾이는 게 아니라 무섭다. 경로가 꺾여요. 그래서 이게 조심할 거는 반사랑 구절은 입자성, 파동성 다 설명할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파동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 2개. 이거 계속 나올걸? 간섭이랑 회절, 니은이랑 리을. 회절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할 거야. 그 다음에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광전 효과. 어차피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7번. 디지털 카메라에서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 광다이오드가 되게 많이 배워야 된 거. 영어 3글자, CCD. 한국어는 6글자, 전화결합 소재. CCD가 편하지? 자, 그 다음에 전화결합 소재에 대한 설명용 괄호 안에 알맞은 걸 쓰시오. CCD는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데 조심하실 거는 뭐만 기록 가능하다? 밝기만 기록 가능하다. 그게 이제 핵심이야. 자, 그래서 303쪽. 자, 실력업 잠깐 요거만 조금 문제 풀고 오늘 느긋하게 갈게. 자, 그거 이제 1번. 한번 문제 한번 봐봐. 자, 1번. 자, 이건 광전효과 실험장치, 그 다음에 금속 AB, 저는 이게 한계진동수, 이제 문석진동수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자, 일단 요 그래프에서 기억하실 거, 기울기가 뭐였죠?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라서 일정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2개가 이제 일정한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한 번 더 복수상을 설명을 드리면, 빛을 비춰서 전자가 튀어나와야 전압받아서 이동하는 거고, 여기 지금 전류계에서 측정하는 건 뭐의 세기? 광전류의 세기인데 뭐에 비례하더라? 빛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계는 에너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자의 그냥 운동에너지를 쓸게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정비례는 아니라서, 그래서 전자의 운동에너지는 뭐에 관련이 있더라? 광자의 진동수, 즉 에너지와 관련이 있더라. 요게 일단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금속 AB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문턱 진동수가 A는 뭐보다 작아? A는 F1보다 작고, 그 다음에 B는 뭐보다 작아? 지금 F2보다 작아.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진동수가 F1인 빛이 일어났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거는 뭐예요? A에선 방출되는데 B는 방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빛을 비쳤을 때는 방출되지만 여기는 방출 안 돼요. F2를 비추면 둘 다 이제 방출되는데, 문제는 이람수가 A보다 뭐가 더 크기 때문에, B가 더 크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 상황에서 B가 지금 보면 운동 에너지가 작고 A가 운동 에너지가 작은 거 보이지? 얘는 그래서 가끔 계산 문제 내기는 해. 그래서 보기 기억에 이람수는 금속 A가 B보다 작은 건 맞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F1인 빛을 비출 때 금속 A에서는 광전자 방출됩니다. 어디서 안 되는 거야? B에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진동수가 F2인 빛을 비출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가 뭐보다 크다? B보다 큰 거는 맞지? 그래서 이게 광전자의 방출 여부는 철저하게 뭐만 보셔라? 진동수만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별표. 자, 2번은 조금 별표. 얘가 조금 어려운 계산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네. 자, 2번 같은 타입은 되게 잘 나오는데 문제 한번 보시면 차차차차. 자, 서로 다른 금속판 A, B에 이제 진동수가 F, EF인 빛을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나타낼 것이다 하고 쫙쫙쫙쫙 나와 있어. 참고로 금속판이 다르면 뭐가 다르지? 한계 진동수가 달라. 한계 진동수가 다르면 뭐가 다르다? 이람수가 다른 거예요. 이람수가 다르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빛의 진동수. 그러면 여기서 광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진동수가 F인 경우는 얼마? HF, 얘는 EHF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금속판 AB에 이제 비쳤을 때 지금 A 거 보시면 지금 확실히 에너지 큰 거 비쳤을 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데, 지금 아까 선생님이 계속 주의하면서 쓰는 건데 정비례 아닌 거 보이시죠?
정비례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커져서 커지는 건 맞지만 비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같은 값의 에너지를 비췄는데 지금 얘는 운동 에너지가 크고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작네. 그럼 누가 이 함수가 크단 얘기야? 이 함수가 A보다 B가 크단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의 빛을 비춰도 전자가 받는 최대 운동 에너지가 작더라. 자, 그래서 자, 요거 최대 운동 에너지 식은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빛으로부터 에너지를 이제 받는 건데 문제는 그 금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에너지를 빼고 나서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를 빼라? 빛의 에너지, 광자 에너지에서 뭐를 빼세요? 이 함수를 빼라는 거지. 그러면 A 걸로 식을 몇 개 세울 수 있게? A 걸로 식을 2개를 세울 수 있는 거야. 왜? 요 경우와 요 경우 2개 세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A가 최대 운동 에너지가 2E0가 나오는 이유는 어디서 어디 뺀 거야? 광자 에너지에서 A에 못 뺀 거, 이 함수 뺀 거,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면 두 번째 거는 식 어떻게 세우면 되니? 여기서는 식 어떻게, 여기는 5E0가 HF, 몇, EHF에서 마이너스, 이제 여기서도 이 함수 A 거를 빼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그거 보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를 소거할까? HF를 소거할게. HF를 소거할게요. 자, 여기 곱하기 얼마? 2 할게요. 그래서 4E0는 EHF 마이너스 얼마? EWA. 자, 그래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어떻게 되니? A의 이 함수는 얼마가 나와? E0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얘는 그래서 이 함수가 E0. 그러면은 HF는 몇 E0가 되는겨? 얘는 3E0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요거는 6E0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누구 이 함수 계산할 수 있음? B의 이 함수도 계산할 수 있죠? B는 이 함수가, 얘는 2E0가 되는 거지. 그래서 3E0 받았는데, 탈출하는데 이 2E0 쓰고 남는 게 얼마? 2E0가 되는 거고요. 됐어? 그 다음에 지금 6E0를 비춰썼을 때 이 함수가 2E0이기 때문에 기억은 얼마가 돼야 돼? 여기서 4E0가 나와야 돼.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해 가셨나? 그래서 식에다가 이제 식 넣는 법은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주의하실 점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 운동 에너지는 그 광자의 진동사가 크면 커지는 건 맞긴 한데 정비례는 아니에요. 이 함수가 빠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억 한계 진동수는 누가 더 크다? B가 몇 배 클 것 같아? 2배 큽니다. 왜냐면 이 함수가 몇 배라서요? 이 함수가 얘는 이제 2배라서. 참고로 여기서 그 한계 진동수 계산할 수 있긴 해. 얼마게? 3분의 1F예요. 얘는 3분의 1F, 얘는 몇 F? 3분의 2F. 그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 한계지는 그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의 기억은 5E0보다 작다는 건 맞지? 자, 그 다음에 디귿 별표. 자, 디귿 별표. 디귿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볼래?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볼래? 이거는 별표 중요하거든? 이거 되게 중요해. 얼마일 것 같니? 여기서 그래서 지금 개념을 되게 잘 세워야 되는데, 자, 여기서 설명하면 이렇게 돼. 얘가 A 금속판이거든? 그래서 지금 광자가 3E0인 경우에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얼마? 2E0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만약에 3E0짜리 그러면 지금 BP와 Q를 함께
비추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P랑 Q를 함께 비추면 여러분 조심할 게 에너지가 큰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P 때문에 방출되는 거 하나, Q 때문에 방출되는 거 하나, 요렇게 방출되는 거야. 왜냐면 광자 하나랑 전자 몇 개거든요.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P 때문에 방출되는 광자는, 광전자는 운동에너지가 얼마? 2E0인 거고, Q 때문에 방출되는 거는 5E0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 운동에너지는 얼마가 돼야 돼? 5E0가 나와야 돼. 더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빛을 동시에 비췄을 때 조심할 거는 에너지가 합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광자가 두 개가 부딪혀서 두 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최대 운동에는 더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뒤로 고칠게요. 이건 별표야. 그래서 P와 Q를 금속에 의해 함께 비췄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몇 E0? 5E0가 돼야 돼. 그럼 마찬가지 원리로 P와 Q를 금속판 B에다가 동시에 비추면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2제로짜리 하나, 4E0짜리 하나, 그렇게 방출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은 그래서 이제 푸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광다이오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전효과 이제 이용한 거고, 지금 광다이오드 백색 광을 비췄는데, 지금 너네 칼라지? A는 무슨 색 빛인 것 같아? 얘는 빨간색인데, 여러분 혹시 가시광선이 범위가 380에서 750 나노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부터 무슨 빛까지도 감지를 할 수 있다. 적외선도 감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원리로 B랑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열이 얘가 가시광선보다는 뭐를 감지하는 애들이야? 적외선을 감지하는 애들이에요. 파장이 너무 길어요. 자, 그러면 자, 기억. 자, 광다이오드 내부에서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양공이랑 전자쌍은 둘 다 생기지만 이게 그 양공과 전자의 전기력 때문에 전자들이 N형 반도 쪽으로 쏠립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 파장 범위가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의 가시광 성형을 감지하는 데는 B가 제일 적절하다. 아까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뭐가 제일 적절하게? A가 제일 적절해. BC는 아무래도 적외선 영역이거든. 자, 그러면 그 다이오드의 띠 간격이 제일 큰 건? A가 제일 큰 에너지 빛을 받잖아요. 왜냐면 A는 380에서 지금 한 파장으로서 한 1200 나노미터까지. 띠 간격이 제일 작은 건 누구라고 예상할 수 있어? B 혹은 C, B, 애매하다. 일단 최대값으로는, C가 조금 더 높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제 평균값으로는 C가 더 띠 간격이 크네요. 평균으로 쳤을 때 최고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렇겠는데 애매하네. 어쨌든 분명한 건 띠 간격은 누가 제일 크다? A가 제일 큰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자, 그림은 전화결합 소자의 각 화소에 저장된 전자의 양을 측정하기 이제 이동시키는 거.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화결합 소자는 빛의 세기에 의해 발생한 전자의 개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전자는 음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전극의 밑에 달라붙겠어? 플러스 전압이 걸려있는 거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그림 보시면 전극 B에 몰려 있다가 전극 C에 전압을 걸어주면 이제 전자가 이동하고 이제 차근차근씩 전압 걸어주고 꺼주면서 순서대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 니은의 전극의 전압을 순차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전자를 전하량 측정기에 이동시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전하량 측정 장치에 출력된 전기 신호는 화소에 입사된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건 맞지. 그러니까 아까 되게 강조했지만 그 빛의 진동수가 결정하는 건 전자 자체의 운동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의 개수를 결정하는 건 광자 개수, 즉 빛의 세기인 거 조심해야 돼. 이게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헷갈려. 안 헷갈릴 거 아니야? 헷갈린다이.